진짜 벌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든지 하고 싶네요. 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2026년 6월 16일 날 농지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이 개정된 이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제 농지를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임차를 줄 경우에 법을 위반할 경우 네, 농지를 처분하는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처분 명령을 내렸어요. 1년 이내에 처분하라고. 근데 이제 내가 처분을 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농지법 제63조에 보면은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강제금을 이제 벌금 형태로 부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3조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 1항 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 가격 또는 부동산의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공시지가나 또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서 감정평가한 가격 요 둘 중 안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지방에 땅을 뭐 한 2,000평이나 뭐 3,000평 그렇게 이제 유산으로도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다가 한 1억 정도 된다. 쉽게 말해서 이제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내가 농사를 못 짓고 있다가 이제 단속이 돼가지고 강제 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매수자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쉽게 팔 수가 없죠. 농지를 뭐 누가 쉽게 삽니까? 그걸 요새는 또 법이 엄격하게 농지 구입하는 사람들을 제한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뭐 쉽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매도를 못했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매도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1억 원짜리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뭐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그러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100분의 25라 그러니까요. 1억 원짜리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100분의 25. 2,500만 원. 2,500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다가 내야 됩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을 못 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도 이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2,500만 원에 부과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해에 부과된 2,500만 원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연체료 뭐 이런 게 또 부과가 되겠죠. 그러면 뭐 한 3, 4년이면 3, 4년이면은 1억 원짜리 공시지가의 땅 또는 감정평가액 1억 원짜리 땅은 그대로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뭐 한 4년 내가 못 냈어요. 그러면 뭐 그 땅만 날라갈까요? 그 계속 못 냈어요. 뭐 5년, 10년 못 냈어요. 그럼 그 돈이 얼마가 될까요?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팔아야 돼요. 네, 이런 법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안 되겠지만은 하여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게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빨간 글씨 한번 볼게요. 이게 63조 1항의 네, 1. 이걸 어떻게 읽어? 법을 잘 몰라. 하여간 일부라고 뭐 읽어야 되나요? 뭐 하여간 63조 1항의 1입니다. 제11조 1항, 제12조 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네. 그러니까 제11조 1항에 따라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제11조 2항 후단, 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조 1항, 그 다음에 12조 2항. 이거 한번 볼까요? 11조 1항. 11조 1항이 뭔가 봅시다. 11조 1항. 11조 1항은 시정군 그 처분 명령과 매수 청구에 관한 그 법률인데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아, 이거는 뭐 처분 명령은 또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네요. 1년이 아니고. 요거는 조금 이제 그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과 또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볼까요? 일부라 그러는 거예요. 11조 1항의 일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1항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소유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매각 명령이 6개월 이내에 팔아라 이렇게 매각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죠. 처분은 예. 그다음에 10조에 따른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녹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네, 요거는 이제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처분을 못 했어요. 그러면 뭐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한 번 더 이렇게 그 처분 명령이 떨어지는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3부는 농업법인이 제19조 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요거는 19조 5가 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19조 5. 19조, 19조. 19조에는 5가 없는데. 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지 이용 진흥 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이거는 아닌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 이게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이용 진흥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그대로 시행을 안 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이거 초분명령이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조 1항 10조 1항 10조 1항 볼게요.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거나 11조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뭐 이런 사항이네요. 네, 하여간 뭐 법이라는 게 복잡하니까요. 네, 잘 봐야 됩니다.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농지 처분 두고 아무한테나 할 수가 없죠.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농어촌 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농어촌 공사 보고 이제 내 농지를 팔 수가 없으니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어, 2항의 일부, 제1항, 제1호, 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뭐, 같이 발생한 날 세대원, 뭐, 직계, 존속, 비속, 뭐, 소유자, 대표자, 법인, 단체, 뭐,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이거, 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농어촌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해야 된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네, 이거 큰일 날 소리군요. 이게 내가 땅을 팔으려고 내놨는데 매수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농어촌 공사에다가 매수해 주세요. 이러면 공시지가로 사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뭐 10만 원짜리인데 공시지가는 뭐 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저도 강원도 땅이 부모님이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근데 공시지가 하면 만 원 안 되거든요. 근데 실거래는 한 10만 원 정도, 뭐 15만 원 뭐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근데 와, 이거 그러면 뭐 내가 못 판다 그러면은 농어촌 공사에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도해야 되네요.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농어촌 공사에서 왜 그 공시지가로 매수하죠? 실거래가로 매수해야지. 웃긴다. 네, 요거 사항 볼게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해서 융자를 한다. 얘는 또 융자 받아가지고 사네요. 야, 웃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 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장관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너네가 그 지역구 주민들이라 그래서 눈치 보고 그런 거 뭐 봐주고 이러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장관이 처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처분 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처분 명령을 직접 장관이나 뭐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이게 참, 뭐 처분명령 유예 뭐 이런 게 있기는 있네요. 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처분명령 유예를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 1항 2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네, 하여간 오늘은 그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시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 골자는 이겁니다. 처분을 내가 못했어요. 처분명령이 떨어졌는데, 내 처분을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한 번 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또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아까 우리가 이행강제금 보다 처분명령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음, 제가 헷갈렸어요. 이행강제금 지금 설명하는 줄 알고. 그 이게 보면은 법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어요. 이게 뭐 간단하게 한 게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법을 바꾼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도 보면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포상금. 네. 이런 거 이제 뭐, 고발하거나 이러면 또 이게 포상하는 제도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뭐 농민들, 뭐,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라고 뭐 작정한 건지,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포상금까지 준대요. 그러면 시골의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고발해가지고 포상을 받았어. 나중에 그 사람이 포상받은 거 들통나면 완전히 서로 왼수지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거 봤잖아요. 이거 63조 1항에 1.
네, 2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1 봤으니까. 네. 예, 2부 보면은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간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원상회복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똑같이 부과됩니다. 원상회복하라 이거 했는데 뭐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농막 같은 거 갖다 놨는데 뭐 거기다가 뭐 데크 깔고 뭐 바닥에 뭐 잔디 같은 거 심고 무슨 시설물 하면은 하지 말라. 원상 복구 명령 받잖아요. 근데 그런 거 철저히 이행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지금 법이 바뀌어서 큰일 납니다. 제42조 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자. 이거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원상회복이고 이거는 시정명령. 그 다음에 2항이죠. 네. 63조 2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 제6항 11조 6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 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높은 금액으로 하고 강제 처분할 때는 낮은 금액으로 하고 참 피해자는 이래도 손해보고 저래도 손해보네요. 사망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네, 요거는 미리 알려주네요. 그다음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매년 부과한다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과 11조 6항에 따른
예, 처분명령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42조 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 원상회복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이미 부과된 것은 네, 징수한다잖아요. 네, 새로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하는 것은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거는 뭐 빠꾸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7항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제1항, 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네, 9항은 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 또는 강제기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네, 이거 뭐 한번 부과되면 무조건 내야 돼요. 안 내고 버틸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과태료 뭐 이런 것도 예, 있는데 야 이게 지금 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데 네, 하여간 네, 오늘은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그 100분의, 예, 그 공시지가의 100분의 25를 그 부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매년 부과가 됩니다. 10년 납부 안 하면 10년 동안 계속 부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마 그 이자가 붙을 거예요. 이자. 뭐 2,500만 원을 올 연말까지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났다. 그럼 그 기한이 지난 거에 연 25%인가 뭐 몇 프로인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일할로다가 계산해서 납부할 때까지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그것도 뭐 지방에 1억짜리 땅 하나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법이죠. 이런 법이 이게 그 존재해야 되나요? 만약에 말입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이게 진짜 농민을 위한 법이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네. 그래도 이행 강제금이 100분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5.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100분의 25. 뭐 물론 공시지가가 그 땅값에 실제 거래되는 땅값에 뭐 한 10분의 1 가격 그 정도 된다고 네, 보기는 하는데요. 네, 그렇다 그래도 시골의 땅을 누가 그 매수를 해주나요? 매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 법에서 보면은 한국토지공사 네, 거기에다가 매수 의뢰를 해라. 그럼 한국토지공사는 공시지가로 매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내가 공시지가로다가 팔아야 되는데 이게 웃기는 법 아니에요? 그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을 자기가 처분하는 거 이거는 뭐 그 법을 위반했으면 처분을 해야 되지만은
이 처분을 하는데 그거를 처분을 못하면 국가의 공시지가로 국가에서 뺏어가겠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공시지가 이행강제금이 그게 100분의 25. 이게 말이 됩니까? 100분의 25? 공시지가의 100분의 25. 그걸 매년 부과하면. 10년 내가 뭐 납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팔아야 돼요. 농촌을 진짜 이 농지법이라는 게 뭡니까? 농촌을 살리고 뭐 이러는데 도움 되려고 농지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농촌에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농지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이 발전하고 농촌이 이거 잘 살고 부자가 되게 하려 그러면 농촌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만들어야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자꾸 내쫓는 법을 만들면 농촌이 부자가 됩니까? 네? 국회의원 여러분들, 장관, 네,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농촌에 사람 못 오게 하고, 농촌에 그 땅 못 사게 하고, 예? 농촌에 있는 땅 다 팔게 하고, 뭐 나중에 국가가 소유하면 농촌이 발전합니까? 국가가 소유하면 농촌이 저절로 발전해요? 사람이 가서 안 사는데?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참 이게 웃기는 정책이 막 나오는군요. 저는 뭐 정당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뭐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정치의 정자도 이제 꺼내기 싫은데 진짜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벌 받아야 돼요.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법을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국회의원 직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죄를 물어서 진짜 벌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직을 박탈하든지 하고 싶네요. 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조회수 많이 나와야 이런 게 이슈화가 되고 네, 이런 게 언론에 소개가 됩니다.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거 얼마 전에 이 법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저도 이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네, 진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해서 이제 국회로 쳐들어가든지 뭐 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